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시신 여러 부분이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이 중령 진급 예정인 현역 장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령 진급 예정인 현역 장교는 왜 30대 여성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훼손해서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을까요? 일단 붙잡힌 살인 피의자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다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혐의 혹시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세요?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범행하고 나서 계속 출근했나요? 피해자 유족한테는 연락하셨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자, 도대체 범행을 저지른 이 중령 진급 예정자와 30대 여성 피해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동료 군무원 관계예요. 피의자 A씨 30대 후반,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인이고요. 중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피해자 B씨는 33, 여성이고요. 임기제 군무원입니다. 10월 말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데 도대체 왜 살해까지 이어진 걸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이 말다툼하다 격분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밝혔다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행 일지를 좀 보면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과천시 부대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에서 말다툼 중 살해, 저녁 9시 인근 공사장으로 가서 시신을 훼손, 그리고 다음 날 오후 9시 41분 훼손된 시신을 돌덩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 그리고 지난 2일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적발된 건데, 자, 일단 화천, 이양수 의원님, 굉장히 아름다운 고장 화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다툼했다고 살해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두 분이 같은 부대에 근무를 했고 네. 한 분은 군무원이고 한 분은 영관급 장교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뭐 상대방을 살해할 정도로 감정이 이렇게 악화되는 일이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뭐 조심스럽게 그게 치정 관계 아닌가 뭐 이런 예측도 해보는데, 또 뭐 많은 살인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우발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보통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방식의 어떤 유기를 하는 방식을 택할 텐데, 이 경우에는 영관급 장교가 공사장에 가서 미리 준비한 그런 흉기를 가지고서 시체를 절단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유기를 했다는 게 너무나 잔혹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보통 저런 살인 사건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아주 좀 그 반사회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하게 하는데, 이분은 장교였는데, 영관급 장교였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쉽게 예단할 수는 없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자세히 내막을 좀 살펴봐야지 이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저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은 신청한 상황인데 말다툼 뒤에 살해했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뭐 살해 사유로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날 말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다른 원인과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동기가 다른 것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예, 그날의 어떤 갑작스러운 말다툼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런 범죄는 사실은 없죠.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이 죄책감이나 이 두려움 때문에 자수를 하거나 범행을 바로 인정하고 그 이후 절차로 나가지, 이렇게 마치 사전에 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그날 저녁에 시체를 훼손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 다음 날
유기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최초에 다 계획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살인의 동기가 되는 여러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발적 살인이다. 이것은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어떤 상황을 참작받기 위한 주장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이게 계획 범죄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체 손괴와 은닉죄까지 결합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무기 이상의 양형이 고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계획 범죄인 경우엔 가중 사유가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생각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아마 수사 과정에서 당일 그런 갈등 이전에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에 대한 규명이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당일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바로 살인으로 이어졌다. 그 주장은 뭐 현재로서는 신빙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차에서 살해하고 공사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이 군인 어떻게 붙잡혔을까? 테이프에 남아있는 지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시신 목 끝에 쓴 테이프에 지문이 남아 붙잡혔어요. 경찰이 굉장히 잘 잡았어요. 피자이 씨는 범행 뒤에 전근 신고 등 정상 출근을 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에 진행 중입니다. 범행 은폐, 증거인멸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출근하지 않겠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 대신 전송.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살해 후에 그 여성 핸드폰으로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마치 여성인 척. 본인이 살해한 김종현님, 본인이 살해한 여성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마치 여성 피해자인 척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놨다라는 건 범행을 은폐하는 어떤 시간을 벌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령 진급을 앞둔 영관급 장교가 벌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끔찍해서 수법도 너무 잔인하고 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딱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 차량에 일단 차 안에서 지금 이 살인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둘 사이에 뭔가 차에 타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은 됐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두고 저녁에 또 이제 그 시신을 훼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리고 그랬는데 그 문자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계약직인 거죠. 그래서 임기 만료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그렇게 보내서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제 며칠 있으면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런 것까지를 했던 정황을 보면은 너무 막 그 경황 없는 와중에 그렇게까지 막 치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더 놀라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을 또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닐봉지나 이런 데서 묻은 지문을 통해서 이제 검거는 했고 또 그 핸드폰도 찾았다고 하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전후 맥락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끔찍합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